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2단원 두 번째 여러 가지 지질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퇴적암이랑 이제 퇴적 구조를 봤잖아요. 퇴적 구조보다 좀 더 덩치가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지층을 탐사한다, 지층을 관찰할 때 전체적인 지층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질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종류별로 배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원 역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면 정말 쉽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힘이 주어집니다. 어떤 힘이나 과거에 어떤 작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작용할 때, 어떤 식의 지질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이것들을 서로 연관 지을 줄 알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그게 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만 집중해서 그래서 어떤 힘이 주어질 때, 어떤 작용이 있었을 때, 어떤 지질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런 지질 구조를 통해서, 그럼 또, 지난번 똑같겠죠. 퇴적 구조랑. 어떤 힘이 작용했었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작용들이 있었는지를 반대로 유추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할 줄 안다면, 이번 단은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번 단원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지질 구조의 형성 과정이죠.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각 지질 구조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질 구조입니다. 습곡인데요. 많이 들어봤어요. 습곡은 지층이 말 그대로 파도 치는 거죠. 휘어진 겁니다. 휘어지는 구조인데 그 지층이 이렇게 휘어지려면은 중요합니다. 횡압력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습곡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습곡이 대표적인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전북에 가면 이제 말도 해안에서 찍은 노두거든요. 이제 표출된 섬이에요, 섬. 섬인데 지금 표면에 보면은 여러분 측리면이 일정하게 쭉 직선으로 나오질 않죠. 측리면이 이렇게 수평면에 나란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졌다는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 수평면으로 쌓였던 지층이 양 옆에서 눌린 거예요. 그 양 옆에서 눌렸다라는 거에 뭐냐면 횡압력입니다. 이게 가로 횡자죠. 그죠? 양 옆에서 압력을 받았다, 힘을 받아서 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붙잡고 있다가 교과서를 양 옆에서 쭉 누르면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휘어진 거, 이거를 습곡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습곡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층을 볼 때 지층에서 습곡이 이렇게 파도치듯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튀어나온 부분을 배사라고 해요. 그리고 안으로 파고 들어간 부분을 향사라고 합니다. 이거 전혀 헷갈릴 게 없는 게 여러분 밥 먹으면 어디 튀어나와요? 배가 튀어나오죠? 튀어나온 데가 배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사, 튀어나온 곳. 그래서 습곡축이 배사축과 향사축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곡이 일어난 축이에요. 여기 보면은 배사축면, 향사축면 나와 있죠. 이걸 습곡축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습곡축입니다. 그래서 이 습곡축이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이게 얼만큼 각도를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수평면과의 각도를 통해서 이 습곡도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은 변태적으로 분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분류하는 이 분류 체계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포인트, 습곡을 볼 때 튀어나온 부분이 배사, 안으로 파고 들어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향사다. 그리고 배사와 향사를 이제 축을 잡는 거죠. 배사축, 향사축을 잡을 수 있는데 얘네들을 습곡축이라고 하고 이 습곡축이 수평면에 대해서 얼만큼 기울어져 있느냐 그 각도에 의해서 습곡의 종류가 달라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습곡의 종류입니다. 자, 습곡의 종류 세 가지만 배워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 보면은 잘 보세요. 수평면과 습곡축이 수직이죠. 예, 수평면이 있고요. 습곡축이 지금 이 배사축을 지금 표현을 했는데 지금 습곡축이 수직이죠. 이렇게 수직일 때는 정습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볼게요. 이번에는 습곡축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좀 기울어질 것 같죠? 습곡축이 수평면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사습곡입니다. 기울어졌다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별 뜻 아닙니다. 근데 맨 오른쪽으로 보면은 좀 많이 기울었죠? 거의 눕다시피 했죠, 지금. 배사축이 거의 누웠어요. 누웠을 때는
옆으로 누웠다. 횡와 습곡입니다. 여러분 와자가 누울 와자예요. 누웠다는 뜻입니다. 와신상담 알죠? 네, 어쨌든 뭐 여러분 뭐 불상에서도 와상이라고 있어요. 크로와상 말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누워있다, 이게 눕다시피 기울었다는 것을 이제 횡화습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3개를 배웠죠. 그래서 정습곡, 경사습곡, 횡화습곡이 있다는 거. 근데 지금 보면은 정습곡에서 횡화습곡으로 갈수록 수평면에 대해서 배사축면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의 일치하고 있죠. 90도에서 점점 각도가 작아진다는 거. 그럼 이런 습곡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넘어갑시다. 이런 습곡 볼게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 어디가 나타난 것 같아요? 이거를 본 다음에 선생님 이게 튀어나왔네요. 이거 배사구나 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배사인지 향사인지를 알아내는 건 우리들이 겉으로 드러난 이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지측면에 측리면을 보는 거예요. 보면 측리면이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푹푹 파고 들어갔죠? 이거는 향사예요. 배사 아닙니다. 이거 튀어나왔다 해서 이거 배사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향사인데 수평면에 대해서 향사축이 어때요? 수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습곡은 정습곡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정확하게 다 맞췄네. 노린 거 아닌데. 자, 아무튼 자, 이거 볼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하나의 축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쪽이 이제 배사축인 것 같은데 배사축이 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죠? 기울어져 있죠? 이런 경사습곡입니다. 이분은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 요거 느낌 왔죠?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배사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기울었죠? 그죠? 거의 기울어져 있죠. 이럴 때는 이제 횡화습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두 번째는 단층입니다. 단층이 이제 끊어질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암석의 힘이 작용해서 암석이 끊어진 면을 경계로 어긋난 구조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층에도 또 단층의 구조를 좀 먼저 봐야겠죠. 단층은 이렇게 구조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지층이 끊겼는데 원래는 지금 끊겼죠. 끊기면 이 끊긴 면을 우리가 뭐라 하면 단층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이 단층면이 있는데 이 면이 단층면이에요. 여기 단층면입니다. 이 단층면 위에 올라타 있는 곳이 상반이에요. 올라타 있는 지층이 상반입니다. 여러분 미끄럼틀이라 생각을 하세요. 이 단층면을 미끄럼틀이라 생각하면은 이 이쪽 옆에 있는 요 지층 있죠. 이 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 지층면에 단층면에 올라타 있죠. 그죠? 이렇게 올라타 있죠. 어렵나요? 다시 여기가 이제 단층면이라고 한다면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타 있죠. 그죠? 그래서 올라타 있기 때문에 단층면 위에 있는 지층을 상반이라고 하고요. 단층면 아래에 매달려 있는 녀석이 있죠.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얘는 하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층면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 쪽이 상반이고 어느 쪽이 하반인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단층면 위에 올라타 있으면 상반, 단층면 아래에 매달려 있으면 하반이에요. 그럼 만약에 단층면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단층면이에요. 지층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상반이겠어요? 올라타 있는 이 녀석이 상반이고 이 녀석이 하반이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지층면일 때, 단층면일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 단층면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 그럼 단층의 종류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습곡의 종류 알아낸 것처럼. 자, 첫 번째입니다. 잘 보면은 자, 단층면 한번 그려보고 상반이랑 하반의 위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상반이 아래로 내려왔고 하반이 위로 올라갔죠. 이런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반 하반, 그러니까 지층과 지층 사이가 약간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층보다 좀 멀어졌잖아요. 멀어지면은 양 옆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뭐라 하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구조다. 힘이 작용하는 것을 암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읒, 지읒, 이응, 이응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정단층이죠. 그래서 장력이 작용한 겁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역단층은 압력이 작용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상반과 하반이
좀 가까워진 느낌 드나요? 좀 짜부됐죠? 미안합니다. 정단층은 이렇게 양옆에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곳은 주로 두 판이 발산하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멘틀물질이 상승해서, 뜨거운 멘틀물질이 상승해서 양옆으로 벌어진다고 했죠? 그럼 여기 옆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더 우세할 거 아니에요? 누르는 힘보다. 그럼 이 단층면, 이 힘이 작용하는 이 부분에서 정단층이 많이 발달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 정단층이 자주 발생을 한다. 알겠죠? 자, 다음. 이거는 역단층입니다. 이게 횡압력이죠? 양 옆에서 누르는 힘이에요. 누르는 힘에 의해서 상반이 단층면 위쪽으로 올라갔죠. 하반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지읒지읒 이응이응을 하였죠. 역단층이니까 압력입니다. 정단층, 장력, 횡압력, 역단층.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런 역단층은 어디서 많이 발달하겠습니까? 그쵸? 아까 정단층이 발산하는 경계였다면 역단층은 수렴하는 경계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판이 두 개가 서로 만나잖아요. 그럼 양옆에서 눌리겠죠. 그 눌리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단층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층이 주로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궤, 그 지층에 작용하는 힘이 어떤 힘이 우세한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단층면이 이렇게 옆으로 있겠죠. 단층면이 있는데 위랑 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 옆으로 비틀리고 있죠. 이런 단층 우리가 뭐라 하냐면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과 하반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향이동 단층을 어디서 봤었냐면은 변환단층에서 봤었죠. 그래서 변환단층도 이런 주향이동 단층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주향이동 단층, 수평으로 이동한 단층은 두 판이 서로 엇갈리는 경계에서 주로 발달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자, 주향이동 단층이 있어요. 주향이동 단층의 한 예 중에 하나가 변환단층이에요. 근데 이 변환단층이라는 얘기가 붙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판의 경계, 그러니까 판의 경계죠. 해령과 해령 사이 에서 발달하는 주향이동 단층을 변환단층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의 경계여야 돼요. 판의 경계가 되는 곳에 변환단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향이동 단층은 변환단층이다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변환단층은 주향이동 단층이다는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향이동 단층이 더 큰 개념입니다. 자, 다음.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부정압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층이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여기 한 층 쌓이고 그 밑 위에 또 한 층 쌓이고 한 층 쌓이고 이렇게 쭉쭉 쌓여요. 1월 달에 쌓이고 2월 달에 쌓이고 3월 달에 쌓이고 이렇게 쌓였어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끊기지 않고 쌓여 있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정합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부정합이죠. 그러니까 정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연속적으로 쌓인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끊기는 겁니다. 연속되지 않고 중간에 한번 끊긴 불연속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걸 뭐냐면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합의 포인트는 시간적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쭉쭉쭉 쌓이는 게 아니라 쌓이다가 끊긴 거예요. 시간적 단절입니다. 그럼 이런 단절이 왜 생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럼 이 지층 부정합이 만들어진 과정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단계입니다. 자, 물 밑에서 퇴적물들이 쌓여서 지층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물밑이라고 둔 거는 간단하죠. 전에도 말했다시피 침식은 물 밖에서 일어나고 주로, 그리고 퇴적은 주로 물 안에서, 물 속에서 일어난다 했었죠. 그러니까 지층이 이게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 지층이 그냥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정합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어느 정도 쌓였는데 갑자기 솟아오릅니다. 윤기, 이건 솟아오름이에요. 올라서 물 밖으로 나왔어요. 육지로 드러납니다.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물 속에서는 퇴적, 물 밖에서는 침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육지로 드러나서 이때에서 무슨 일을 말하면 침식이 발생합니다. 침식. 여기 습곡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여기 보면 그림에 습곡을 놨는데 습곡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습곡작용은 선택입니다.
좀 있으면 배울 거예요. 어쨌든 융기에서 침식됩니다. 그래서 지층면이 깎였어요. 지금 깎였죠. 좀 불퉁불퉁 깎였어요. 그래서 지층이 깎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침강합니다. 침강은 가라앉음이에요. 가라앉습니다. 그럼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침식이 아니라 퇴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울퉁불퉁 깎인 면 위에 다시 수평면이 이렇게 수평하게 이렇게 지층이 쌓이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아래에 있는 지층과 이 지금 휘어져 있게 표현된 이 지층과 평평하게 수평면에 나란하게 쌓인 이 지층, 두 지층 사이에는 시간적 단절이 있죠. 왜냐면 지층이 융기하고 침식하고 다시 침강될 때까지, 아니 다시 퇴적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이 모든 일이 뭐 1년,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백 년, 몇백만 년 걸릴 수도 있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단절이 생긴 걸 우리가 뭐냐면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합을 판별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 기저여감이라 나와 있죠. 이 기저여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지층이 융기에서 뭐 이렇게 드러났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침식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침식을 받으면 이 지표가 이제 평탄해질 겁니다. 지표 평탄화 작용을 하는데 튀어나온 부분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두드러 파져 이게 이제 갈라지겠죠. 막 이게 쪼개질 텐데 그 쪼개진 조각들이 여기 이렇게 바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바위들을 포함한 상태에서 위에 지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감이니까 바위잖아요. 자갈돌들이죠. 그 자갈돌들이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갈돌들이 지금 쌓여 있는 요 지층과 유사한 게 아니라 이 부정하면 아래에 있는 지층과 더 유사한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만들어진 여감층을 기저여감층이라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 여감이 생겼다면 계속 쭉 쌓였다면 여기 만약에 여감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역들은 주변에 있는 역들과 비슷한 성질을 갖겠죠. 근데 아래에 있는 지층과 비슷한 여감인 거예요. 예.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댓글로 달아주면 추가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부정합의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나는데 생성 아니고요. 종류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부정의 종류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평행부정합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지층이 나란합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부정한 면이 있는데 여기가 부정한 면이에요. 여기가 부정한 면입니다. 여기가 부정한 면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끊겼죠. 끊긴 면이 보이는데 윗지층과 아랫지층이 측리면이 나란하죠. 이런 걸 우리가 평행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면이 평행한 게 아니에요.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지층이 평행한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는 부정한 면 어디냐면 여기 이제 부정한 면이 이렇게 있죠. 이 부정한 면이 이렇게 있는데 다르죠. 위쪽은 수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래쪽은 다릅니다. 이런 거를 경사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지층의 경사가 다른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여기는 이제 부정한 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 측리면 나타나죠. 근데 아랫면을 보니까 이게 뭐죠?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부정한 면 아래에 측리면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측리면이 없다, 측리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측리를 만들지 않는 지층인 거죠. 그럼 측리를 만들지 않는 지층은 퇴적암 지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퇴적암이 아닌 지층은 화성암이나 변성암인 거예요. 화성암이나 변성암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측리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지층이 이게 좀 뒤집힌 건지 기울어진 건지 뭐 어떻게 뭐 작용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알아내기가 어렵죠. 어려운 부정합입니다. 그래서 난정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래 만약에 측리면이 있다면 이거는 뭐 이렇게 다른 작용 안 받고 그냥 올라갔다 그냥 깎이고 다시 뭐 쌓인 뭐 그런 지층이구나. 얘는 옆으로 힘을 받아서 지층이 휘어졌네. 알 수 있지만 얘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어려운 난정합입니다. 부정합의 종류에는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이 있다는 거. 자, 이제 좀 자세히 배워볼게요. 부정합 생성 과정입니다. 자, 퇴적, 습곡 혹은 융기가 있는데 꼭 습곡 필요 없습니다. 습곡은 선택이라는 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만들어진다 했죠. 근데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평행부정합입니다. 잘 보세요. 물 속에서 가 쌓였죠. 그 상태에서 나로 갑니다. 지금 보면 깎여서 지금 여기에 막 기저여감들이 만들어졌죠. 이건 뭐냐면 이 사이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쵸? 융기와 침식이 있었겠죠.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가가 되는 거고요. 퇴적된 거. 융기 침식까지가 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를 봤더니 지금 보니까 다시 쌓였잖아요. 쌓였다는 거는 침강에서 퇴적된 거죠. 여기가 다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위 지층과 아래 지층이 평행하죠. 그죠? 그래서 평행부정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가나다로 가지 않고 다른 루트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가라마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퇴적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퇴적이 일어났어요. 여기 가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습곡과 융기가 같이 일어납니다. 습곡, 융기, 침식. 지금 보면은 이거 그렇게 질문할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습곡이 먼저예요? 융기가 먼저예요? 둘이 동시에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융기한 다음에 습곡이 일어나도 상관없고요. 습곡이 일어난 다음에 융기가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융기 퇴적되고 다시 침식돼서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습곡이 있었다 이겁니다. 어쨌든 나와 라를 비교하면은 평행하지 않고 지층이 휘어져 있는 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 기저여감이 보이는 거 보니까 침식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습곡이 끼어들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습곡과 융기돼서 침식하는 요 과정까지가 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똑같죠? 침강에서 퇴적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마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어느 루트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가나다 루트와 가라마, 그러니까 평행부정합과 경사부정합의 가장 큰 차이는 습곡이 있었냐 없었냐 이겁니다. 근데 이 습곡은 언제 일어나야 되냐면 요 단계에서 라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침식 받으면서 습곡이 있어도 돼요. 퇴적 전에만 습곡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리입니다. 우리가 전리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전리는 암석에 생긴 틈이나 균열을 말하는데 우리 어떤 전리 배웠냐면은 두 가지 배웠죠. 주상전리와 판상전리 배웠습니다. 계속 나온다는 거는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주상전리 왜 만들어졌었죠? 마그마의 급격한 수축입니다. 급격한 냉각입니다. 급격한 냉각에 의한 수축입니다. 그죠? 수축. 그리고 판상전리 같은 경우에는 심성암의 압력 감소에 의한 팽창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두 개 꼭 비교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상전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무슨 암? 현무암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주 나타나는 거고요. 판상전리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관찰이 된다.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시험 문제 너무 쉽게 풀 수 있죠. 시험 문제 꼭 낸다는 건 아니에요. 낸다는 건 아닌데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거죠.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자, 다음은 관입이랑 포획인데, 관입은 보세요. 지하에서 마그마가 암석의 틈을 따라 들어가서 화성암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원래 있던 지층들이 있어요. 지층에 이제 틈이 있었던 거죠. 이 틈을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굳어버렸어요. 이런 암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관입암이라고 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색깔 좀 바꿔볼게요.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지층 사이에 뚫고 들어갔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관입암이라고 해요. 관입한 암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관입암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만들어졌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나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배울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포획인데요. 포획은 붙잡는 거죠. 그래서 마그마가
관입하거나 분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함수의 일부를 포함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앞에 문제풀이 강의에서 찍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층이 있어요. 지층이 있는데, 지층 사이로 어떤 마그마에 관입을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뚫고 들어가요. 이제 틈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 압력이 세다 보니까 원래 있던 암석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그마 사이, 관입암 사이에 붙잡힙니다. 그럼 요 암석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포회감이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도 지질 구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뭐죠 이게? 네, 문제가 좀 잘렸네요. 가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단층이다 이런 내용일 것 같죠,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전에 고른 것은, 자, 보니까 가 볼게요. 가는 보니까 단층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단층면에 보니까 단층면 위에 올라탄 지층 밑으로 내려왔죠. 상반이 아래로 내려오고 하반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우면 지층과 지층이 서로 지금 멀어지고 있죠. 그죠? 멀어지고 있죠. 그럼 잡아당기는 거죠. 잡아당기는 힘은 장력이죠. 장력은 정단층입니다. 플러스 하나, 잡아당기는 힘이 주로 작용하는 것은 발산형 경계라는 거. 여기까지 하면 완벽합니다. 자, 나와 볼게요. 이거 보니까 여기 단층면이 있는데 상반이 올라탄 지층이 위로 올라가고 하반이 아래로 내려갔죠. 그죠? 이럴 때는 양옆에서 가까워지게 누가 누른 것 같죠? 이거는 압력입니다. 압력이 작용했다는 것은 역단층이죠. 역단층은 수렴인 경계입니다. 여기까지 딱 알게 되면 문제 푸는데 문제 없죠. 문제 푸는데 문제 없죠. 어쨌든 자, 기억. 가는 정단층이다. 맞아버렸고요. 니은, 나는 상반이 아래로 내려갔습니까? 아니죠. 상반이 위로 올라갔죠. 디귿, 가는 횡압력 틀렸죠. 나는 장력 틀렸죠.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공부 오늘 이번 시간 열심히 들은 사람 다 알 겁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부정합면이죠. 네, 부정합입니다. 근데 부정합면을 경계로 했을 때, 이 부정합면을 경계했을 때 위층과 아래층의 경사가 다르죠. 경사 부정합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보긴대로 고른 것은 기억. A층은 퇴적된 후 횡압력을 받았습니다. 뭘 통해 할 수 있냐면 습곡을 통해 할 수 있죠. 그죠? 니은, 과거에 침식작용을 받은 적이 있다. 지금 요 지층 경사부정합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써볼까요? 퇴적되고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융기합니다. 그리고 침식받죠. 근데 침식받는데 뭐도 있어야 되냐면 습곡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침강합니다.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퇴적합니다. 이 과정이거든요. 그럼 과거에 침식을 받은 적이 있죠. A층과 B층은 경사부정합니다. 맞았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습곡 측면이 수평면에 대해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 정습곡, 경사습곡, 횡하습곡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중요합니다. 정단층은 장력, 지읒지읒, 그리고 역단층은 횡압력, 이응이응. 그죠? 마그마가 용암의 전리가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용암이 식음을 수축할 때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주상전리를 말하는 거고요. 지하 깊은 곳의 암석이 융기할 때 이거는 판상전리가 되겠죠. 자, 퇴적이 오랫동안 중단된 후 다시 퇴적이 일어난 지층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한다. 자, 부정합 종류 뭐 있었냐면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이 있었죠. 그죠? 마그마가 뚫고 들어감 관입, 마그마가 암석을 포획했다, 포획, 이렇게 포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갔는데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는 이제 따로 진도로 편성을 안 하고 유튜브에 그냥 선생님 문제풀이 강의를 올릴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능 특강 위주로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들을 변형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준비를 하려면 문제풀이 강의를 듣던가 아니면 수능 특강은 여러분들 EBSI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여러분 구입해도 얼마 안 합니다. 뭐 지역 서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EBS 교재는 상당히 싸거든요. 저렴하니까 구입을 해서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내용도 한번 보고 문제도 이게 풀어보면은 중간고사 준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